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책 쓰기 수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기획, 어떤 책을 내가 쓸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는 이런 내용을 써야겠다라고 쓰고 그 다음 출간하기까지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획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내가 과연 무슨 책을 쓸 거지? 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경쟁도서 20권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시대적 상황, 요즘 시대에는 어떤 게 중요한 걸까? 요즘 뭐 보면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서 부동산 정책 관련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비혼, 결혼을 안 하는 싱글 족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 사람들을 타겟층으로 한 거, 그 다음에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뭐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토요일, 일요일에 어디를 놀러 갈 것인지 막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고, 그쵸?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이런데 독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럼 내 경험이 혹시 도움이 될까? 라고 해서 이 시대적 상황하고 독자의 니즈와 그 다음에 저자의 니즈가 다 맞아 떨어지는 책이 팔리는 책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시대적 상황을 내가 알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뉴스 헤드라인 기사들을 좀 자주 보시고 그 다음에 책방에 가셔서 좋아하시는 그 책 분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의 책들이 이만큼 나왔는데 그 책을 한 20권을 사서 읽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책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이 책의 좋은 점과 이 책에서 나는 요 점이 조금 더 추가되면 좋겠다. 아니면 요 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20권 정도를 읽고 그런 내용들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내가 어떤 책을 쓰겠다라고 대충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차를 만들어야 돼요. 목차는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한비아님의 책을 본다면 책 제목이 1g의 용기죠. 그 다음에 저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 요렇게 나와 있는 게 목차예요. 그래서 이 커다란 큰 문장들이 장 제목이에요. 하나 1장, 2장, 3장, 4장. 요거는 요렇게 4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소주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소주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꼭지라고 부르는 출판 용어로 꼭지라고 해요. 처음에 저는 꼭지 그래서 막 이랬는데 그게 출판 용어이기 때문에 따라서 써야겠죠. 그냥 소주제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차 하면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장에는 어떤 내용을 쓰고 2장에는 어떤 내용을 쓰고 이 한비아님 같은 경우는 1장은 소소한 일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장에 맞는 내용들이 뭘까요? 되게 소소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 나 길치다 뭐 이런 되게 그 다음에 할까 말까 할 때는 이 소소한 일상에 맞는 그런 소소한 제목들, 일상에 대한 제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 2장에서는 단단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악플에 대처하는 법 이렇게 조금 약간 단단한 생각에 맞는 그리고 이 내용도 있죠. 나이 들수록 잘할 수 있는 일 이것도 조금 단단한 생각들이겠죠. 이렇게 단단한 생각들이 나와 있고 3장에는 각별한 현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답이 있다. 뭐 남수단 파견일지라고 해서 이 장 제목에 맞는 에피소드들을 한 8개에서 10개씩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목차예요. 내가 어떤 내용을 쓰고 싶지? 라고. 근데 첫 번째 제가 책 쓰기 그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컨셉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용기에 관련된 에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용기를 잃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용기를 냈더라 라는 내용들을 이제 주로 큰 키워드가 용기고 그 다음에 1g의 용기라는 거는 행동하라는 뜻이거든요. 딱 마음을 먹고 1g의 용기만 있어도 나는 행동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컨셉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이 책 뒷면에도 보면 지금 내게도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다 읽어보면 이 에세이들이 전부 다 이런 용기에 관련된
소소하지만 한비야만이 겪은, 한비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목차는 그냥 장제목, 뭐 4장이나 5장 보통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소주제, 네, 꼭지들이 8개에서 10개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요 뒷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코. 제가 잘 쓴 목차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차인데 조금 약간 아쉬운 목차랑 좀 괜찮은 목차랑을 비교를 하려고 이 책을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책인데 살아가는 동안 나를 기다리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봤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안 봤어요. 왜 안 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차가 책은 제가 안 읽어봐서 좋은 책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희망을 위한 소통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목차들이 위대한 평등, 인간관계, 감사, 상실, 영성, 자비, 자기인식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내가 탁 땡겨서 읽고 싶은 느낌이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많이 팔린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이제 한비야 님의 책인데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 책이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 옛날 책이긴 하지만 많이 팔린 책인데 목차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게 왜 많이 팔렸을까? 여기 보면 한비야 신고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도 기는 법부터 배운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파란 감옥. 벌써부터 막 뭔가 땡기잖아요. 뭐지? 파란 감옥이 뭐지? 뭐 지뢰를 없애려면 1000년이 걸린다고? 물음표. 뭘까? 24시간 감시 대상 한비야. 이것도 뭐지? 막 이런 느낌들이 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은 아프리카는 더 이상 동물의 왕국이 아니다. 우린 동물의 왕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장제목이 이거예요. 그럼 아프리카에 대한 뭔가 충격적인 우리가 몰랐던 한비야만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여기 생쥐 한번 먹어보실래요? 솔깃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책이 한비야님 책이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아까 그 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고등학생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책의 목차를 선택을 할까요? 그쵸? 여기 뭐 물귀신 작전, 뭐 죽어도 좋을 목숨은 없다, 뭐 속옷을 널어놓은 채 피신하다 이런 거는 막 애들을 너무 재밌어 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나에게는 딸이 셋 있습니다. 이것도 또 장제목이죠. 여기에는 한비야 씨가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딸이 셋이 있지? 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궁금하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장제목이 조금 많죠. 장제목이 보면 하나, 이 진한 글씨가 장제목이니까 한비야 신고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의 장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제목의 내용들이 하나, 둘, 셋, 4개씩 돼 있죠. 네. 이 장제목을 이해하는 방법은요. 요거를 보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요게 제 책이거든요. 목차를 쓰실 때 보통 4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개의 꼭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도 4장으로 썼고 4장의 제목인 거예요. 여기 보면 1장 희망으로 절망의 강을 건너라 라고 돼 있죠. 요게 1장이었고 2장 변화시켜야 할 것은 자신뿐이다. 3장 세상은 당신이 행동하기를 기다린다. 4장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제가 한 개의 꼭지 밑에다가 10개의 그 소주제 목차들을 아까 꼭 한 개의 장 밑에 10개의 그 꼭지 제목들을 넣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1장 밑에 꼭지가 10개였던 거죠. 근데 제가 출판사를 보냈는데 이걸 보더니 이거를 5장으로 가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그러면 4장에 10꼭지니까 총 40꼭지를 제가 보냈는데 이거를 5장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됐냐? 밑에 꼭지가 조금씩 잘렸어요. 그러니까 10개씩 썼는데 7개씩 는 거죠. 1장에 7개, 그 다음에 2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니까 7, 8개 정도로 해서 이거를
배분을 한 거예요. 2장. 그 다음에 3장에도 이렇게 몇 개, 4장에도 몇 개, 그래서 5장에 이제 여기에서 두세 개씩 남은 꼭지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5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장 제목을 새로 쓰고, 그 다음에 꼭지들 중에서 이 책 내용의 한 15% 정도는 수정했던 것 같아요. 15% 정도 뺄 건 빼고, 요 장 제목에 어울리는 걸 새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집자분하고 조율을 해서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용어가 약간 생소해서 그런데 어려운 건 없고요. 이 4장을 밑에 소주제 10개의 꼭지로 해서 쓰면 되는데요. 그러면 총 40꼭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 책이 5장이 됐는데 40꼭지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1장에 7꼭지,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전체 꼭지가 제가 여기 숫자를 매겨놨는데 39개의 꼭지로 돼 있어요. 그럼 39개의 꼭지에 에필로그가 하나 들어가니까 요게 40꼭지. 그 다음에 프롤로그가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프롤로그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에필로그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 40에서 41꼭지면 책 한 권이 돼요. 네. 그럼 이 40꼭지, 이 꼭지의 분량은 어떻게 되냐? 보통 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바탕체, 여기 보면은 바탕이라고 있잖아요. 요 바탕체로 10포인트, 포인트를 10을 맞춰주면 돼요. 10을 맞춰서 요걸 가지고 A4 용지 한 장이나 A4 용지 2장이나 2장 반 정도의 분량으로 40개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책 한 권이 완성이 돼요. A4 용지 바탕체 포인트는 10으로 해서 요게 2장에서 2장 반씩을 40개의 그 꼭지들을 쫙 쓰면 책 한 권의 분량이 나와요. 그게 A4 용지 115매에서 120매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들어서 머릿속에 완전히 딱 박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 저는 책 쓰는 게 논문 쓰는 것보다 훨씬 쉽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내용을 막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글 쓰는 것보다도 책이 쓰기가 되게 편한 게 글은 약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막 쓰다 보면 막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하고 사례들하고 내 경험들만 모아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편해요. 글 쓰기보다 책 쓰기가. 이게 책을 완성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 목차와 장제목과 꼭지까지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끝냈고요. 내가 무슨 책을 쓸 것인지 제목과 그 다음 컨셉을 정해서 그 다음 목차까지 나왔잖아요. 장제목과 꼭지가. 그런 다음에는 출간 계획서를 쓰는 게 좋아요. 이 출간 계획서는 뭐냐면 나만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는 이런 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쓸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 기획 의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나는 이 책을 쓸 건데 이 책은 세상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과는 이렇게 다른 요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라는 약간 차별화가 들어가 있는 기획 의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가 되게 제가 30개의 직종을 가졌잖아요. 14년 동안 23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그런 삶의 경험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크고 작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지금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청춘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과제는 당신이 희망이다 라는 과제였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바꿔주셨죠. 출판사 사장님께서 이게 좋아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그러고 네 그러고 초보 저자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제목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상 원고 내용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행한 내용도 있고 뭐 무역한 내용도 있고 아티스트로 성장하면서 그 불법 노동자 직장인에서 아티스트로 성장하면서 겪은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꿈을 더 이루고 싶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콘서트장에서 감독님들하고 같이 콘서트 봤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 막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봉사활동 했던 거, 그 다음 뭐 돈이 없다고 해서 자기를 너무 평가절하하지 말라,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상 원고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스르륵 적어 보시면 돼요. 너무 길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내가 볼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붙여놓고 저는 그걸 보면서 집필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붙여놓지 않고 집필을 하면요, 막 산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요리를 했는데 요리 재료가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스파게티와 그리고 뭘 할까요? 소고기, 미트볼이 만약에 주제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꺼내갖고 돼지고기를 막 옆에서 굽고 있어, 삼겹살을. 그러면은 스파게티랑 소가 주제예요 라고 컨셉을 잡고 했는데 안에 막 돼지고기, 삼겹살, 상추 막 이런 게 나오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기로 했지? 냉장고를 딱 열어서 내 안에 있는 글 재료를 꺼내기 전에 내가 스파게티 얘기를 하기로 했지? 내가 오늘 소고기 미트볼 얘기를 하기로 했지? 그럼 이거랑 어울리는 건 토마토겠다? 어떤 무슨 주스겠다? 어떤 컵에다 어떻게 담아야겠다라는 그런 자제를 자꾸 하게 되네요. 절제를 하게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획 의도를 쓰시고 과제를 쓰시고 예상 원고 내용을 어느 정도는 작성을 한 10줄이라도 요런 컨셉입니다 라고 해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는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알면서 적으면 되게 그 방향이 잡혀서 좋아요. 그 다음 독자층도 제가 만약에 이거를 청춘들에게 적지 않고 청춘들에게 적었으니까 이 말들이 뒤에가 말들이 끝나는 말들 같은 경우가 집중하면 보이고 보이면 더 사랑하게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약간 그 청년들한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컨셉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타겟층이 60대 70대였다 라고 한다면 이 말투를 되게 많이 바꿨겠죠. 뭐 되게 조심스럽게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바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예상 독자층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30대의 저자가 20대에게 하고 싶은 말, 50대의 저자가 40대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40대의 저자가 40대에게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적으면 좋죠.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삶을 살아라 라고는 하기가 어려운데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3, 4, 5학년한테 그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말을 하면 되게 생생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네, 그래서 타겟층은 편안하게 잡으셔도 되는데 보통은 책을 많이 사시는 타겟층들, 결혼하신 그 주부들, 어머님들이 책을 좀 많이 사시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20대 30대 여자분들이 책을 좀 많이 사시고, 제가 읽는 책들도 대부분 약간 그런 책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글을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과 말투랑 그런 게 조금씩 다 바뀌어야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상대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요 독자층을 타겟을 잡을 때 만약에 40이 넘은 그런 독자층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터넷 책 검색에서 40이라고 검색해서 키워드로 쫙 나오면 그 40이라는 제목을 많이 다른 출판사가 또 있거든요. 그럼 그 출판사가 나랑 또 잘 맞는 출판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자 프로필은 요거는 그냥 책을 쓰시면서 서서히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책을 다 쓴 다음에 갑자기 막 생각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자 프로필은 그냥 간략하게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해보시고, 보통 이 책 앞표지나 인터넷 검색해도 다 나와요. 책 앞표지에 보면
이렇게 앞에 저자 설명이 나오잖아요. 사진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저자 한 열 몇 명 거를 이거를 다 A4 용지로 프린트를 해서 붙여놓고 보면서 이제 매일 조금씩 제 것도 붙여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 프로필을 그렇게 하시고, 경쟁 도서는 이거는 나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도서가 어떤 책들인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 어떤 책인지를 한 20권 정도를 구입을 하셔서 빌리시는 거는, 저는 솔직히 책 쓰면서 책을 빌려보면서 책을 쓰신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책이 아침에 쓸 수도 있고 저녁에 쓸 수도 있고 새벽에 쓸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거를 참고 도서가 없으면 되게 책 쓸 때 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책은 아끼지 마시고 한 30권 정도는 최소 사놓는다. 20권이 최소고, 그 다음 한 30권? 저는 한 200권 정도 샀었는데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고, 한 20권에서 30권 정도는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책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을 비교 분석해서 이제 쓰시면은 훨씬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 다음 집필 기간 정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2017년 만약에 뭐 지금부터다 그러면 8월 3일부터 저라면 한 2주면 초고 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9월 1일까지 초고 완성. 그 다음에 퇴고 기간을, 그 다음 목차부터 해야겠다. 제목, 컨셉. 보통 이게 배목, 컨셉, 목차만 잡히면 책의 거의 80%나 쓰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니까 제목, 컨셉, 목차 해갖고 뭐 17년 만약에 8월 한 뭐 14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를 20일, 한 6일 만에 정말 미친 듯이 에너지를 넣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한 2주, 3주 정도로 하시고, 저같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분이면 요렇게 정도 하시고, 저는 제목, 컨셉, 목차 한 2, 3일에 잡았던 것 같고, 초고는 열흘 만에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이 완전 너덜너덜 했었어요. 그 손목 아대인가? 보호대 같은 거를 꼭 놓고 타자를 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말이 120장인데 쓰다 보면 계속 수정하고 그래서 거의 제가 처음에 초고 썼을 땐 정말 막 많이 쓰고 버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목이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어쨌든 요렇게 이제 초고 완성하고 1차 퇴고, 그 다음에 2차 퇴고, 이것도 한 뭐 보름 정도씩, 열흘에서 보름 정도, 그 다음 여기도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잡고, 그 다음 3차 퇴고, 열흘에서 보름. 이 열흘에서 보름 동안은 내가 썼던 초고 내용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서 내용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글을 쓸 때 완전 다 따로 놀았어요. 제가 만약에 뭐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봅시다. 여기 보면 욕 좀 먹어도 된다. 만약에 이 책 제 꼭지 내용인데, 이 책을 쓸 때 욕먹었던 내용들이 진짜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다 쓰다 보니까 2장 반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욕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 에피소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욕을 먹어도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게 됐죠. 그래서 법륜스님이 하신 말씀, 욕 좀 먹어도 착한 일하고 그냥 욕 먹어라, 이 에피소드가 하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그 되게 많은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짧게. 못 살아도 욕먹고 잘 살아도 욕먹는다면 잘 사는 편이 낫고, 살이 빠져도 욕먹고 살이 쪄도 욕먹는다면 살이 빠지는 게 낫고, 착하게 살아도 욕먹고 나쁘게 살아도 욕먹는다면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 꿈을 이뤄도 욕먹고 꿈을 이루지 못해도 욕먹는다면 꿈을 이루고 욕먹으면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짧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제가 막 거의 한 5장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책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렇게 짧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남궁정부 할아버지라고 박종인 기자가 쓴 책이 있어요. 한국의 고집쟁이들. 거기에 나온 그 장애인 할아버지가 욕을 엄청 먹으면서 네, 그 히말라야의 칸 진리봉에 오른 사례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를 넣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움직였고 자신의 삶을 자기답게 살아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 볼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자. 아무것도 안 하고 욕먹지 않는 삶인가? 아니면 욕 좀 먹고 소신껏 사는 멋진 삶인가? 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쓴 거예요. 서론에는 욕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욕을 먹어도 돼 라는 법률스님 내용이 들어갔고, 중간에는 제 에피소드가 살짝 들어갔고, 그 다음 남궁정부 할아버지 얘기가 조금 들어갔고, 결론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태어난 인생이라면 대범하게 원하는 모든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가꿔야 하지 않을까. 청춘의 시기에 보낸 한 달은 앞으로의 몇 년간을 좌지우지할지도 모른다. 모든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선택과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 비난의 파도가 다가올 때 하늘로 날아올라 담담히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자. 당신은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이루며 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론에 내용이 들어갔고, 본론에 이 서론을 받쳐주는 내용들이 들어갔고, 결론에는 그래 이렇게 하자, 먹어도 그냥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간 거죠. 이제 근데 이게 너무 분량이 긴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퇴고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1차 퇴고, 2차 퇴고, 3차 퇴고. 한번 자기가 썼던 내용은 이 사례를 한 번씩 바꾸기도 하고, 사례가 만약에 제가 여기 한국의 고집쟁이들에 있는 그 오른팔이 너덜너덜하게 교통사고를 입은 남궁정부 할아버지 이야기를 넣었는데, 이 에피소드가 만약에 여기에 어울리는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다룬 어떤 장애인들의 성공을 다룬 목차가 여기 또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어울리는지 이걸 계속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잘 어울리는 그 꼭지 밑에다가 사례를 넣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태고, 2차 태고, 3차 태고 때는 초고 쓸 때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사례도 막 넣고 막 쓰고, 막 분량이 좀 안 맞고 뭐 맞춤법이 안 맞고 그냥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완성을 하시고, 완성을 한 다음에 이걸 다듬어 나가면서 그런 거를 살피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 마케팅 전략은 초보 저자들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아니면 지금 가입하신 카페 있잖아요. 그 카페들에 내가 책 쓰기 시작해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써요. 라고 하면서 사진 한 장 찍어서 이제 계속 꾸준히 올리는 것 정도로 그렇게 마케팅을 하시고,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 에 있는 분들은 뭐 라이브로, 네, 뭐 저는 지금 책 쓰러 가는 길입니다. 뭐 책 쓰는 거 힘들어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마케팅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미리 책을 사줄 만한 사람이 누군지, 책을 조금 받아볼 때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긴 좋은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하셔도 되긴 돼요. 왜냐면 책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요거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냥 블로그에 어느 정도 기록, 블로그랑 자기가 소속된 카페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에 조금씩 이제 내가 일관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너무 초창기부터 그렇게 하시진 마시고 초고가 완성이 되고 퇴고하기 시점부터, 요 때면 이제 거의 책이 거의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요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필은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획이에요.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획. 어떤 책을 쓸 건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목차를 잡고 어떻게 출간 계획서를 써놓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쓸 것인지를 해놓고, 지필 기간을 이제 해놓고 그거를 보면서 지필이 들어가죠. 네, 요 지필에 관련된 내용은 3탄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이버 카페 리치 서클에서 만나요. 안녕히